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도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영상은 회계 기초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의 강의로 쪼개서 올릴 예정인데요. 회계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회계를 처음 접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 격리나 총무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의 오너인데 나도 한번 회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원론 기본서를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편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참조할 만한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두꺼운 기본서는 확실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잠자기 전에 이 영상을 하나씩만 듣고 자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힐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무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위주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전부 다 생략하고요. 실제로 빨리빨리 알아야 할 것들 위주로 영상을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한 개 한 개 올릴 건데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영상은 간결하고 짧게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복식부기란 회계 처리를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형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게는 여기 있는 차변과 대변을 이용한다 라는 것과 여기 있는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다 라는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변, 대변 이중으로, 반드시 이중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복식부기라는 거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밥을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느냐? 그건 나중에 제가 차차 알려드릴 거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왼쪽에 차변에 5,000원 기록했으면 반드시 대변에도 이중으로 뭔가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식부기다. 복식부기의 반대 개념은 단식부기라는 게 있죠.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분들, 그런 회사들은 굳이 복식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단식부기만 써도 돼요. 단식부기라는 거는 이중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썼습니다. 혹은 식대를 썼습니다. 또 나중에는 뭐 차량유지비를 썼습니다. 주유비나 세차비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향으로 하나씩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예요. 근데 매출 규모가 있거나 혹은 대부분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분들은 복식부기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 맞죠. 제가 앞으로 올릴 강의 영상들도 전부 다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변과 대변이 무엇이냐? 회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죠. 차변과 대변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처음에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차변이 뭐고 대변이 무엇인가를 이 언어를 보고 이 용어를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빌릴 차자, 한자로 빌릴 차자에 대변이 빌릴 대자를 쓰는데 뭐 빌리고 빌려 주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회계를 이해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영문으로는 데빗은 빚이라는 뜻이죠. 크레딧은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대변을 크레딧이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CR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해서 회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회계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차변, 대변은 왼쪽, 오른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안 외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이걸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안 외워지면 외우세요. 그래도 안 외워지시면 이렇게 외워보세요. 우리가 차를 파킹할 때, 차 주차할 때 차 대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왼쪽에서 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이슬람 쪽에서는 거꾸로 읽는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현대시대 2019년도에는 왼쪽에서 문자를 읽고 있죠. 그러니까 차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외워주세요. 옛날에 제가 경영학과 강의를 들을 때 생산관리 교수님께서 자기는 경영학을 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차변 대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린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주차할 때 차 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워지셨죠?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요것만 기억을 하셨다면 오늘 강의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계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 혹은 분계라고 하죠. 부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부기의 요소가 있어요. 부기의 요소를 제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대차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차 구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차변은 왼쪽.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돈 회계 기록을 할 때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정 과목에는 이렇게 복리후생비인지 혹은 현금인지 이걸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액을 적습니다.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5,000원인지 뭐 얼마인지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차변에 뭔가 기록이 됐으면 대변에도 반드시 뭔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기를 할 때, 복식부기를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 들어간 차변에 들어간 금액의 합계와 대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는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용어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대차 합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맞는 명칭입니다. 차변의 금액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일치해야 한다. 제가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0원 적고 현금에 5,001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1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괜찮지 않나요?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럼 이제 크로스 체킹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그 분계는. 그럼 다른 재무제표와 어떤 계정별 원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회계라는 건 좋은 학문인데 어쨌든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같아야 한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